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면 마치 영혼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수나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깊은 곳,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뿌리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하는 심리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 구조 깊숙이 박혀있는 핵심적인 동력원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우리처럼 내면에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마치 수많은 거울로 만들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 거울들은 바로 타인의 시선, 칭찬, 감탄, 관심, 심지어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비춥니다. 타인의 반응이라는 거울이 없다면 그들의 자아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심리적 지렛대는 바로 이 감정적 공급을 예고 없이 그리고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홧김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유치한 심리 개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을 오롯이 내 것으로 지키는 의식적이고 단련된 자기 통제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종류의 반응을 멈추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분노, 당신의 논쟁, 당신의 감정적인 호소 역시 당신의 칭찬이나 인정만큼이나 영양가 높은 먹이가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이는 반응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과 그들이 당신 세계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이 모든 반응을 거두어들일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완전히 발을 뺄 때 당신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라는 엔진에 공급되던 연료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러한 행동을 성숙한 경계 설정이나 차분한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잘 발달된 내면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서와 신호를 전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해왔습니다. 그 단서와 신호가 사라지면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내면의 공허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기이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때 나르시시스트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해서도 비판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아의 굶주림 상태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퍼붓는 그 어떤 모욕보다도 이러한 침묵과 무관심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모욕은 반박하거나 저항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무관심은 싸울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부재 그 자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심리적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계 설정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와 같은 일상적인 수준의 경계가 아닙니다.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깊고 원칙적인 종류의 경계입니다. 진정한 경계 설정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 즉 당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어디까지이며 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그토록 파괴적일까요? 경계는 그들의 근본적인 약점, 즉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심리적, 때로는 물리적인 선을 끊임없이 넘어옵니다. 이는 그들이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확고하고 타협 불가능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그들이 참을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별개의 존재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당신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본질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핵심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차분하고 단호하며 명료한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분노로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다시 그 드라마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쉽게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때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경계를 허물 때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단호한 경계 설정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확고한 경계를 세우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당신을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도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결심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심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반발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강력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역학을 휘말림에서 개별화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미묘하지만 강력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누르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계속 반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게 중심을 그들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중독된 것은 관심이나 칭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전략적 무관심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더 이상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은근히 비꼬는 말, 교묘하게 칭찬처럼 들리는 모욕을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반격하거나 해명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이 던진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인지는 하되 어쩌면 옅은 미소와 함께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무심함 속에서 당신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이는 끝없는 기싸움에 응하지 않고 그 싸움의 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그들에게 다시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그들은 거의 항상 부인하고 화제를 돌리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비춰주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습관적으로 당신의 말을 끊는다면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 말을 또 끊으셨네요. 제 생각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과나 분노 없이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거울을 들어 그들의 행동을 비춰주었을 뿐입니다. 이 미묘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모호함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란을 심고 경계를 흐리고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차분하게 명확히 할 때 당신은 그 안개를 꿰뚫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순간을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다섯 번째 움직임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통제권 밖에 온전히 존재하는 당신만의 삶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행사하는 힘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결정적인 가정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그들의 인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신 자신의 가치, 목표, 관계에 기반하여 당신의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은근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항상 무시했던 취미나 직업적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지적 성장, 영적 또는 창조적인 삶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으로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당신의 세계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중심적 위치가 사실은
환상이었음을 아주 깊은 수준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에서 그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을 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의존했던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덫일 뿐입니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비난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진정한 탈출구는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떠나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여전히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어떤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피스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을 이기거나 폭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바로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당당하게